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들려오는 이른 아침.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새로운 운명의 실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내 가득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을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요즘이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지만 문득 옆자리를 더듬는 습관은 여전했고 남편은 그날 바다에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수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머리카락의 하얀 실이 조금씩 늘어가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울 속 수지는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을 꺼내 입술을 물들이려 했지만 손이 멈춰버렸는데 누구를 위한 단장인지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다를 보러 갈까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양식장은 아들 준호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아졌던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내 일상이 되었고 아마도 그곳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 물결 사이로 그가 돌아오는 환상을 보기도 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집을 나섰는데 오늘따라 가을 하늘이 유독 높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귀에 들리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고 이웃집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왔는데 할머니는 수진 씨 또 바다 보러 가나 혼자 다니지 말고 우리랑 같이 모임이나 나오지 그래 하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매번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더 외로움이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 끼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도착해 늘 앉는 바위에 자리를 잡고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는데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귀를 채웠습니다. 바다 위로 맴도는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짓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인가 하는 쓸쓸한 독백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태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지만 실은 내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라도 보게 되면 삶이 다시 활기를 찾을까 싶었지만 준호는 아직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었고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아 그저 아들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불현듯 지루함이 밀려왔는데 항상 같은 풍경 같은 자리 같은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일어나 바위를 털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득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갔던 청산도가 생각났는데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청산도에 가볼까 꽤 오래 가보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에 가볍게 집에 들러 가방을 챙기고 배를 타기 위해 부두로 향했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는데 작은 변화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배에 올라 갑판에 서니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살짝 따가운 느낌이 좋았습니다.
청산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때마다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고, 청산도에 도착하자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낯선 풍경이 반가웠고, 작은 항구 주변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오랜만에 혼자지만 조금은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항구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는데, 따뜻한 해물탕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에 닿자 이상하게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곳을 찾았을 때도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때는 그가 앞에 앉아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슬픔이 조금 달랐는데 무겁지만 견딜 만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슬도 해변을 찾아갔는데 부드러운 모래가 발을 감싸 안았습니다. 모래 위를 걸으며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어쩐지 의미 있게 느껴졌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매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오늘의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고 해변을 한참 걷다가 작은 바위 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돌고래 한 마리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것이 보였는데 갑자기 그 광경이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던 걸까요? 하는 생각에 깊은 한숨과 함께 바다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머니를 뒤적이다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해변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방금 지나온 길을 되돌아갔지만 보이지 않았고 모래사장이 넓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의 연락처도 핸드폰에 있었기에 더욱 불안했는데 혹시 식당에 두고 왔나 싶어 다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공중전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번호는 외우고 있었기에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핸드폰에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번호였나 싶어 다시 한번 물었더니 방금 해변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혹시 검은색 케이스에 조개 장식이 달린 것 맞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는데 다행히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네 맞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제 핸드폰이 맞아요.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해변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일몰까지는 여기 있을 예정인데 괜찮으시면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오늘은 이 빛을 놓치기 아쉬워서 하는 말에 사진작가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고 하루 더 머물 계획은 없었지만 핸드폰이 필요했기에 승낙했습니다. 원래 돌아갈 이유도 딱히 없었고 이렇게 우연히 생긴 하룻밤의 여행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으러 올게요. 슬도 해변에서 만나면 될까요? 하고 말했더니 네, 내일 11시쯤 슬도 해변 입구 카페에서 만나요. 제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느낌이었고 숙소를 찾아 체크인을 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창문을 열어두니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생각에 설렜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바다 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평소와 다른 풍경을 보았고 내일은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는데 강민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설렘에 일찍 일어났고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연두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는데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살짝 입술에 색을 입히고 볼에 홍조를 더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단장을 하지 않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를 귀에 걸었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은 예뻐 보이는 수진이 보였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쓸도 해변 입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데 먼 바다에서 흰 배 한 척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어제와는 다른 색의 바다였습니다. 오늘은 짙푸른 색조 위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고 문득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카페 문이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박수진 씨 하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남자가 서 있었는데 나이는 훌쩍 넘긴 것 같았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상상했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네, 강민우 씨죠. 안녕하세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는데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마디가 굵고 투박했지만 손길은 부드러웠고 여기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켜보니 다행히 멀쩡했고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케이스는 제가 아끼던 것인데 잃어버릴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걱정을 덜었네요. 제 소중한 사진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하고 말했더니 별말씀으로 바닷가에 떨어져 있길래 주인을 찾아드려야겠다 싶었죠. 다행히 잘 보관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에서 서울 사람 특유의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가 눈에 띄었는데 전문가용 카메라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작가이신가 봐요 하고 물었더니 네, 오랫동안 서울에서 활동했는데 이제는 자연을 담고 싶어서 이곳저곳 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남도의 빛이 좋아 자주 찾게 되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민우는 서울에서 유명했던 사진작가로 바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남해로 내려왔다고 했고 아내와 사별한 지 6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아 대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수진 씨는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완도 쪽에 살아요. 남편이랑 같이 살았는데 4년 전에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을 달래곤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네요.
혹시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어제 핸드폰을 주워서 덕분에 오늘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니 식사는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민우의 권유로 해변가 작은 식당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편안했고, 민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정말 힘들었겠네요 하는 말에 네 지금도 가끔은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만류했더라면 그날 바다가 험하다고 말렸더라면 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초기에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늘 따라다녀요. 그런데 언젠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후회가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는 거려 하는 민우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정말 후회한다고 남편이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해변을 걸었는데 민우는 가끔 멈춰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 갈매기 모래사장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이 궁금했고 저도 모르게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셔터를 누르는 그의 옆모습과 저문 해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겹쳐 보였고 수진 씨 저 해질 무렵 바다 색깔 보이세요? 평생을 찍어도 담아낼 수 없는 순간이에요 하는 민우의 말에 바다를 바라보니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보라빛이 어우러진 바다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그 풍경 속에서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던 걸까요? 하는 생각에 참 아름답네요. 매일 바다를 보고 살았는데도 이런 순간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게 되죠. 사진을 찍으면서 배운 건데 같은 풍경도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빛의 각도, 구름의 모양, 파도의 높이 모든 게 순간순간 달라지죠 하는 민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내 삶도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일 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일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고마웠습니다 하고 아쉬움을 감추며 인사를 건넸는데 인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해요. 나 혼자 먹는 밥 이제 지겨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뜻밖의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럴까요? 그럼 제가 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해변가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불빛에 비친 민우의 얼굴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저녁을 먹네요 하는 제 말에 민우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미소가 눈가의 주름과 함께 어우러져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렇게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진 찍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나누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민우는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사진작가 시절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홀로 남겨진 후의 방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삼어부의 아내로 살았던 세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시간에 대해 말했고, 서울에서는 항상 바빴어요. 누구나 알아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달렸죠. 그러다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도 일을 놓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하는 민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와인잔을 꽉 쥐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내가 보고 싶어 했던 풍경들을 대신 담아주고 싶어서요 하는 민우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찍는 사진 속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진 씨는 혼자 지내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하는 뜻밖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흘러나왔는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문득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리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날씨가 좋네라고 말할 때조차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는데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로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고, 저도 그래요. 밤에 꿈에서 깨어나 무서울 때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아요. 혼자라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죠 하는 민우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창밖으로 어느새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바다 위에 길을 만들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를 위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민우가 내일 일정을 물었는데 내일 돌아가실 예정인가요 하는 말에 네 원래는 하루만 있다 가려고 했어요. 집도 있고 돌봐야 할 일들도 있고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급히 돌아갈 일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고, 혹시 내일 제가 찍는 장소에 같이 가보실래요? 청산도의 숨겨진 비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느린 섬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하는 말에 망설여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낯선 남자와 하루를 더 보낸다는 것이 조금 두려웠고, 하지만 민우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고, 좋아요 보여주세요 하고 답하는 내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풍경을 보게 될지, 어떤 시간을 함께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고, 민우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숙소 앞에서 뵐게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 좋은 빛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하며 헤어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강민우라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그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내일의 약속,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연이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다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꿈속에서도 미소 짓게 될 것 같았고 다음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청산도의 숨겨진 곳들을 다녔습니다. 민우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가끔 민우가 카메라를 저에게 건네며 풍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은 제가 보던 것과 달랐는데 더 아름답고 더 깊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범한 돌담도 다르게 보이죠. 빛이 만드는 그림자의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하는 민우의 안내로 낯선 길을 걸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짙은 녹음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예술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골목길 고요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수백 년 된 나무가 서 있는 작은 숲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하는 민우의 물음에 조금 당황했지만 수락했습니다. 해질 무렵 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셔터 소리가 울리는 순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며 민우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찍힌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기분은 좋았고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우와 함께한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완도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민우는 연락처를 물었는데 혹시 다음에도 연락해도 될까요? 이 근처에 자주 올 일이 있어서요 하는 말에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배가 완도에 도착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에 작은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종종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때로는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끔 완도에 올 때마다 만나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전시회 준비를 위해 완도에 온다고 했는데 그는 인근 도시에서 남도의 빛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고 카페에서 만난 민우는 전시회 계획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가 있는 완도 풍경 몇 장 포함시켰어요. 특히 쓸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좋게 나왔네요 하는 말에 정말요, 제가 전시회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개막식 날 제가 모시러 올게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하는 민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고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 못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촌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수진이 외지 남자 만난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갔고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더라. 그 남자 이곳저곳 여자들 만난다는 소문이 있대.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부끄럽지도 않대.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는 순수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고 동네 여자들의 걱정 섞인 뒷담화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슈퍼마켓에 가거나 시장에 들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수진아 그 사람 조심해. 도시 남자들은 다 그래. 한때 즐기다 가는 거야. 내 나이에 그런 사람 만나면 뭐해 그냥 조용히 살지.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잖아 하는 그들의 말이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민우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걸까? 혹시 잠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준호였는데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현관문을 열었고 엄마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알아? 엄마가 서울에서 온 남자랑 만난다는 거야. 다들 수군거려서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하는 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았고 아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친구야 준호야 청산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고 하며 말끝을 흐렸는데 왜 내가 변명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고 친구 엄마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야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이 다 웃는다고 하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에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다음날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는데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제가 완도에 가요. 전시회 준비가 거의 끝나가네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망설임이 느껴졌을까요? 민우가 다시 말을 이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네요 하는 말에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은 마음이 복잡했는데 민우와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아들의 실망한 눈빛도 떠올랐고 그러면 더 만나서 기분 전환을 해야죠. 토요일에 뵐게요.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 수진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는데 준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신경 쓰였지만 민우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컸습니다. 결국 토요일 약속 장소로 향했고 민우는 항상 그렇듯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활짝 웃었는데 그 미소를 보니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왔네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며 민우는 저를 조금 떨어진 동네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았는데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이 자리에 앉아요. 바다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좋아요 하며 민우는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특히 쓸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중에는 제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이었고 그 사진 속에는 제 외로움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수진 씨의 모습이 바다와 너무 잘 어울려서요 하는 말에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눈치챈 듯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해줄 수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진 씨의 표정을 많이 관찰했거든요.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준호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민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만남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는 하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런 이유로 우리의 만남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하는 민우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었고 가족과 이웃들의 시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해요. 작은 마을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수진 씨,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있을 뿐인데 하는 민우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나로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하고 말했는데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실망감이 서려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 지었고 알겠습니다. 저도 전시회 준비로 바쁠 거예요. 그동안 좋은 작품 만들어서 수진 씨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전시회를 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가볍게 손을 잡았는데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손끝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는 마음 한구석의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전화 통화만 가끔 했는데 민우는 서울에 일이 있다며 당분간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고 주말이면 슬며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감정이 설렘이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는 생각에 쉰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이 생소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문득 민우가 보고 싶어졌는데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고 혹시 번호가 바뀌었나 싶어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에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바쁜가 보네 하는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나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거리를 두자고 해서 상처받은 건 아닐까 하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민우의 집 주소가 생각났는데 전에 민우가 청산도에 있는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다시 청산도로 향했는데 어쩌면 그곳에서 민우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청산도에 도착해 민우의 집을 찾아갔는데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그의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고 한 번 더 두드려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께 물어보니 며칠 전에 짐을 싸서 서울로 갔다고 했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사진작가라며 서울에서 전시회 준비한다고 가더라고 짐을 많이 싸가던데 당분간 안 올 것 같더라 하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앞에 앉아 기다렸지만 민우는 오지 않았고 해가 지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 안을 둘러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는데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민우가 전시회를 준비 중이라면 아마도 그의 삶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에 그럼 나는 그저 잠시 그의 여정에 등장한 인물이었을 뿐일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아직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문득 민우의 집에 있던 책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본 것 같은데 책상 위에 무언가 서류들이 있었던 것 같았고 전시회 기획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역시 아들 말이 맞았구나. 잠시 심심해서 외로워서 날 만난 거였구나 하는 뼈에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처음부터 돌아갈 곳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서울의 화려한 삶 그의 커리어 그리고 앞으로의 전시회 그에게 나는 어쩌면 남의 한 여행 중 잠시 만난 추억 정도였을 거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졌는데 민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점차 그런 습관도 줄어들었고 아마도 그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요.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열렸을 테고 하는 쓸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고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이웃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가 있었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의 미소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찾아왔는데 예전보다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그 사람 소식은 없어 하는 준호의 질문에 놀랐는데 지난번 화를 냈던 것과는 다른 말투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민우 씨 말하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네, 그 사진작가요. 엄마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티났던 걸까요?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고 연락 없어 아마 서울로 돌아갔겠지. 전시회도 하고 바쁜가 봐 하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사람 지금 목포에서 전시회 하고 있대요. 남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말했는데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여전히 근처에 있다니 하지만 왜 연락이 없었을까요? 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심했어요. 그냥 걱정되어서 그랬는데 엄마 마음에 상처를 줬네요. 미안해요 하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는데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사람들 말처럼 그냥 잠시 즐기다 간 거였나 봐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내가 그 전시회에 가봤어요 하는 준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아들이 뭔가를 확인하러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거든요.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전시회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며 준호는 주머니에서 팸플릿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남도의 빛이라는 제목 아래 아름다운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눈에 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우였고 그의 프로필 옆에는 짧은 작가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분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제 삶의 빛입니다 하는 글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우의 말이 가슴을 울렸고 그는 나를 잊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작품을 통해 나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었고 엄마 그 사람이 찍은 사진들 중에 엄마가 나온 것도 있어요. 뒷모습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난 알아봤어요. 그 사진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사람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특별한 것 같아요 하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고 그래서 이젠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을 만나도 돼요. 내가 응원할게요 하는 아들의 말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행복을 참아왔던 걸까요? 하는 생각에 준호를 꼭 안아주었고 고마워 아들 정말 고마워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전시회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민우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정성껏 단장했는데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였는데 눈빛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금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작은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목포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제 마음처럼 맑고 화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가슴 가득 차올랐고 전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사진들을 바라봤는데 민우의 시선으로 담긴 남도의 풍경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쓸도 해변에서 찍은 바다와 일몰 사진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전시장 가장 안쪽 특별한 코너에 제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그 옆에는 민우의 짧은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당신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는 글을 읽는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전시회의 주인공이 오셨군요 하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시회 준비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민우 씨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는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기다렸어요 하는 말에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진 씨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전시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이 작품들로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는 민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나를 잊지 않았던 거였고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정말 멋져요. 사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고 말했더니 수진 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전시장을 천천히 안내해 주었는데 각 사진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전시장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오늘이 전시회 마지막 날이라 조금 감회가 새롭네요 하며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전시회 준비 과정과 서울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아직도 그때 말씀하신 생각이 변함없으신가요?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는 하는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 씨,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들도 이해해주고 있고요 하고 대답했는데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하는 말에 네,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만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기는 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자주 완도에 오게 되었고 우리는 바다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제안했는데 수진 씨, 저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사진을 배워볼까요? 하고 대답했는데 민우는 기뻐하며 제게 작은 카메라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갔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말했는데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제 우리 나이에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프러포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민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는데 그날 바다는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준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민우와 함께하는 삶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고 그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은 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으며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옛날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 때면 민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그 또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평생 가져가야 할 아픔이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끝없이 넓고 푸르며 우리의 사랑처럼 깊고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민우가 찍은 사진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행복해 보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